어느 날 갑자기 법승실을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낯선 이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경찰이었는데요. 당신은 구속되셨습니다. 악몽의 시작은 1년 전 버스에서 발생했던 그 사건 때문인데요. 대체 법승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김상수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운전자 폭행으로 조사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그 운전자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운전자 폭행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하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그 체포되기 1년 전에 버스에서 탑승을 해가지고 의뢰인분이 이제 과자를 좀 먹고 있었는데 버스 기사님이 마스크 올리세요 라고 얘기한 부분이 기분이 나빠서 그 버스 안에 비치된 비상용 망치를 들고 그 버스 안에 기모를 이제 탕탕 치면서 언성을 높여서 이제 다투다가 이분이 좀 동종 전과가 있었어요. 지구대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이틀 동안 주차장에 있다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된 겁니다. 이분은 착각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구나 라고 착각을 하신 거예요.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 거는 구속적 피의자 신문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구속을 시켜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할 것이냐,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은 이제 뭐 재판을 하는 것이어서 이 죄가 유죄냐 무죄냐, 유죄라면 얼마의 형을 줄 거냐 이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이제 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냥 이 사건을 잊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그 뒤에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되고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이분은 전입 신고를 안 하셨는지 그 우편물을 전혀 송달받지를 못하셨고 결국엔 공시송달 사건으로 그 재판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판결 선고까지 나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나 뭐 행정 절차에서 주소지가 불분명할 때 법원 게시판 등의 송달 서류를 게시를 해서 공시송달 일자가 지나면은 송달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 제도입니다. 판사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 사람 긴장감도 전혀 없고 전과도 있는데 일단 이번에는 좀 실형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징역형을 선고를 하셨어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버스기사 뿐만 아니라 운전을 하고 있다면 일반인이어도 피해자가 운전 중이라면 그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도로 위에 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운전자 폭행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 사람이 운행 중인 게 맞냐, 그리고 내가 폭행을 한 것이 맞냐. 폭행이라는 범죄는 삿대질만 해도 폭행으로 인정되는 판례도 있고, 뭐 승객 승하차를 위해서 일시 정차한 부분, 당장 지금 엑셀을 밟고 있는 상황만 운전 중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운전자 폭행이라는 쟁점도 있지만은 법원에서 날아오는 우편물을 송달을 받지 못해서 법원에 출석을 못했고 재판이 진행되고 선고까지 됐다라는 점이 문제예요. 정문도 모르고 이미 판결이 선고가 됐고 그러고 나서 아마 상소 제기 기간은 넘긴 상태에서 체포가 됐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 신청이랑 그리고 또 항소장을 함께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상소권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도 사실은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상소권 회복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상소권 회복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항소심 재판을 받아서 결국에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피해자분한테 접촉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가해자가 지금 구속이 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피해자분도 좀 놀라시더라고요. 그 정도 일로 사람이 구속까지 되느냐. 흔쾌히 사실은 합의를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어서 선고 당일날 출소를 하시게 됐어요. 이 사건에서는 엄밀하게 따지면 사건은 두 개였어요. 상소권 회복 신청 사건, 그 사건이 항소심 사건. 상소권 회복 신청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후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자기가 재판을 받았다라고 착오를 했다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입신고가 미비했었던 부분이라든지 직장 일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송달을 못 받았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소명하고 재판에 임할 때 어떻게 성실하게 임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소명해서 상소권 회복 신청을 인용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항소심에서는 이 사람이 아무리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사건으로 이게 징역 1년이라는 뭐 중한형을 받을 정도였나 그 부분에서 다시 판단을 부탁드린다라고 해서 양형부당으로 다퉜고 그 과정에서는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고
버스 내부에 비치되어 있는 비상용 망치를 이용해서 사람한테 가해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폭행이 되는 부분이냐. 만약에 무죄가 안 된다면 양형에서라도 좀 참작을 해주셔요. 그런 식으로 조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운전자 폭행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은 맞지만 결국에는 그런 사건으로 구속까지 될 수 있다. 어떤 범죄가 됐든지 간에 그 사건이 시작되면은 결국에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 순간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형사사건이라는 리스크는 꼭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 김상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